우리 너무 양아치 신뢰를 바닥에 깔고 하는 블록 아트입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 아무도 안 믿을 거야. Procrastinating in the sun. Procrastinating in the sun. 블록체인 위에 당신의 상상력을 그려라. 네, 블록 아트의 외모를 담당하고 있는 윤성지라고 합니다. 오늘 또 외모가 딸리셔가지고 약간 네. 스캠 코인의 약간 CEO 같은 느낌으로 저희 송현창 씨가 이렇게 또 옷을 입어주셨는데 오늘 네. 이 옷을 입은 이유가 있죠? 각설하고 저는 블록 아트에서 브레인을 담당하고 있는 송현창입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블록 아트의 첫 영상이죠. 이게 첫 영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첫 영상으로 저희가 최근에 저희가 인터뷰도 진행을 했었고 그랬던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코인에 대해서 코인 리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요즘에 좀 뜨뜻미지근하긴 하더라 얘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코인 리뷰 첫 번째 시리즈로 우리가 준비한 그 로이루 사장님의 카이버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다뤄볼까 해. 좋습니다. 자, 잠깐만. 자, 그래서 카이버 네트워크의 궁극적 목표부터 해서 개발자나 이거의 특징,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화제성이 얼마나 있는지 등등을 우리가 한번 다뤄볼까 하는 거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자 이제 로이루 씨죠. 로이루 씨.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직접 대화를 나눠봤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유쾌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되게 험블해. 그치. 되게 험블하고 뭔가 그래도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뎁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험블하시고 저희한테도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셨고. 자, 그래서 이 로이루는 베트남 출신 개발자야. 근데 이게 싱가포르 그 국립대에서 이제 컴퓨터 공학 박사를 또 땄고 박사님이시고 이분이 장학금까지 받아가지고 학교를 다녔어. 대단하신 분이지. 근데 이분이 싱가포르에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송금하고 이런데 수수료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거를 사용하다 불편함을 느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지. 그래서 실제 참 개발을 하는 사람으로서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직접 뛰어든 몇 안 되는 사람이 그리고 아닌가.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가 내가 좀 좋은 점은 다른 코인들을 보면은 개발자라던가 기술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CEO로 나서가지고 뭔가 자기가 아는 것처럼 그치. 뭔가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이런 옷 입고 막 이렇게 떠드는 애들이 있는데 로일루는 실제로 진짜로 컴퓨터 놀이라고 하지 공돌이지 공돌이기 때문에 그치.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관심이 가서 한 거기 때문에 좀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보통 이 컴퓨터 개발자들은 이 사진에서 보듯이 머리가 하나씩 이렇게 흐트러져요. 그래야 신뢰가 가더라고. 자, 그 다음 궁극적 목표 카이버 네트워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현재 중앙화된 거래소들의 위험성을 피하고 기존의 Decentralized Exchanges의 문제점을 해결한 수수료 제로의 빠른 분산형 거래소다. Decentralized Exchange가 분산형 거래소지. 그렇지. 굳이 뭐냐면, 멋있게 이렇게 쓴 건 이유가 있어? 이제 영작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분산형 거래소랑 Decentralized Exchange랑 다른 거야? 언어가 다르잖아. 그래. 자, 야, 우리 너무 양아치 전보다 더 양아치가 신뢰 하나도 안 가는데. 자, 아무튼 신뢰를 바닥에 깔고 하는 블록 아트입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빗썸이나 업비트 같이 우리나라에 이제 대형 거래소들이 많잖아. 이 거래소들의 문제점은 이 암호화폐를 거래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느끼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막 서버가 막 사람들이 몰려서 트래픽이 초과되면은 서버가 터진다든가 또는 해킹의 위험으로서 자유롭지 못해서 실제 빗썸 같은 경우에는 해킹 사건도 여러 번 있었고 그런 위험성들을 또 피하고자 그리고 또 요즘 거래소들이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그 수수료 그 정책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 예를 들어서 2번 뭐 수수료를 가져간다,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은 결국에는 거래소가 중앙 집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
그러면은 거래소에서 이제 폴리시 메이커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게 곧 법이 되는 거잖아.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카이브 네트워크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로일루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거래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산형 거래소다. 그게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들을 로일루가 취해 놓은 게 있지. 오케이. 그걸 자,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기술의 특징을 한번 보자. 결국에는 카이버 네트워크는 우리가 인터뷰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참여자들이 있어야지 운영이 가능한 플랫폼이야. 쉽게 얘기해서 이 그림에 보면 나오듯이 카이버 네트워크에 사람들이 리저브, 즉 여기다 돈을 넣어야 돼. 예치금을 넣는 거지. 예치금. 자기 코인을 여기다 예치를 해놓고 그 코인을 가지고 이제 교환을 해주는 거야. 다른 코인들끼리.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사용자는 A 코인을 보냈지만 받는 사람은 B 코인을 따로 교환 없이 바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이거든. 그렇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래소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카이버 네트워크는 거래소라기보다는 우리 환전소랑 비슷한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가격이 들쑥날쑥하거나 내가 뭐 5분 뒤에 사가지고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딱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가서 내가 뭐 100달러를 바꿔도 11만 원이 주어지고 뭐 1000불을 바꾸면은 1100불이 주어지고 뭐 이런 게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것처럼 뭔가 환전소의 개념으로서 바로바로 바꿀 수 있고 시간 딜레이가 없고 그런 것들이 좀 좋은 장점이 있지. 송금도 할 수 있고. 송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리저브가 있으면은 그 리저브를 가지고 카이버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거를 예치로 해서 코인을 자동으로 교환해주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질적으로 구동이 되고 있다. 그치.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 그러면은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카이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 최근에 이제 인터체인이라든지 아토믹 스왑 이런 다양한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인터체인이랑 아토믹 스왑이 뭐야? 결국에는 그거지. 다른 암호화폐 그리고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지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거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중앙 서버형 거래소의 해킹 위험 및 신뢰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 그리고 블록체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분산형 거래소로 해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다양한 중앙 집권형이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잖아. 근데 거래소라는 그런 중앙 집권형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뭐랄까 장점들이 많이 퇴색이 되고 있단 말이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뭐 기술적으로 아주 어렵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사용자들이 서로 다른 코인을 돈으로 주고 받을 때 거래소로 옮겨서 수수료 내고 뭐 해당 코인 구매하고 이럴 필요 없이 송금과 입금이 바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이더리움을 보냈지만 너는 리플로 받을 수 있는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통해서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만 이제 플랫폼 하나로 모든 그런 암호화폐들을 교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트너십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인터체인 이런 블록체인들이랑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렇지. 자, 그럼 마켓캡 및 화제성 이야기를 해볼까? 자, 이게 이제 코인 마켓캡의 카이버 네트워크야. 현재 이제 마켓캡이 대략 22,000 BTC 정도 되고 있어. 그리고 24시간 볼륨. 그리고 현재 이제 존재하는 코인은 거의 한 2억 1천만 개 정도. 카이버 네트워크 크리스탈이라고 불리지.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세상에 돌고 있는 건 1억 3천만 개 정도 돌고 있다. 근데 카이버 네트워크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런 거 봤을 때 너무나도 좀 규모가 작다. 이더리움의 대표적인 뎁 중에 하나인데 너무나도 서큘레이팅 서플라이나 토탈 서플라이에 비해서 지금 볼륨이라던가 마켓캡이 좀 작다. 진짜로. 지금 몇이야, 형? 몇이냐고? 모르겠는데. 몇인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자, 이제 화제성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 화제성, 이게 구글 트렌드야. 또 우리가 또 새로운 컨셉을 하나 가져왔지. 그치. 구글 트렌드란 여기서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했느냐인데 실제로 그림에서 보면은 2017년 8월부터 해서 쭉 상승이 돼. 그래서 여기 지금
블록 튀어나온 가장 높은 지점이 2017년 9월이야. 이때 가장 인기가 많았다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2017년 9월에 ICO를 했어 카이버가. 그래서 이때 ICO를 하고 난 이후로는 그냥 뭐 뜨뜻미지근하다. 뜨뜻미지근하다. 근데 뭐 저희가 이거 구글 서치를 왜 찾냐면은 이거를 통해 가지고 한번 나중에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이 구글 서치 때랑 가격이랑 좀 비슷한 그래프를 좀 그리는 경향이 있다. 관심을 많이 가지면은 구매욕이 더 크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건 뭐냐? 지난 90일간 카이버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검색을 비교한 거야.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은 압도적이잖아. 압도적으로 많고 이더리움도 카이버 네트워크보다 많지. 근데 카이버 네트워크는 이 두 가지와 비교했을 때 거의 일직선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일직선을 그려지고 이더리움을 한 번도 넘어선 적이 없어요. 보면.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이거를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그게 좀 안타깝다. 화제성이 그렇게 있는 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 로일루가 실제로 이제 한국도 방문하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 했죠. 뭐 저희와의 인터뷰를 했죠. 가장 중요한 거. 그건 한국에서 한 게 아닌데. 아니 그냥 하여튼 최근의 행보니까 최근에 가장 중요한 네. 저희와의 인터뷰 꼭 시청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파트너십들을 많이 맺고 있고 완체인이나 코인 매니저 그리고 한국의 아이콘과도 최근 1월 19일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 파트너십을 맺었다. 근데 이게 이런 파트너십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토믹 스왑, 인터체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얘네가 테스트넷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실제로 해봤잖아.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내 트레저에서 바로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 보내면은 바로 교환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월렛들과의 그러한 많은 월렛들과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치. 창규 여기서 우리 인터뷰 영상에 시연 영상이 있어. 짧게. 그거 한번 여기다 싹. And this interface later on can be replaced by. So here we have like different options to work with Kyber network, right? So here you will see like a lot of tokens. Confirm the last screen, gas price. 이렇게 구동이 되는 겁니다. 자, 파트너십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그치. 이거 내가 직접 캡처를 해왔어. 비탈릭 뷰테린이 예전에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올렸냐면 앞으로 ICO에 대한 어드바이저를 하지 않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하지만 두 가지는 예외다. 오미세고와 로일루의 카이버다. 그러니까 이건 비탈릭이 실제로 ICO 어드바이저로 있는 단 두 개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화제성은 떨어질 수 있어도 굉장히 신뢰도는 높은 이게 무슨 사기거나 스캠 이런 건 아니다. 비탈릭이 스캠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쩐지 핑크 셔츠가 좀 이상하게 됐어. 근데 가장 이 생태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비탈릭의 서포트를 받고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왜냐면 이제 하지. 오미세고나 이 카이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공성에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라고 판단이 된 거지. 카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고 블록체인의 열혈 팬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다 이제 중앙 집권형 거래소를 굉장히 견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항상 근데 그런 거를 꿈은 꿔왔지만 실제로 구동이 되기가 힘들지. 왜냐면은 BCRs 같은 경우 써봤잖아. BCRs 같은 거 들어가면은 오더북 이렇게 있고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거래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맞아. 불필요하게 수수료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내가 거래를 올려놨다고 취소하면 그것도 수수료가 맞아, 들어가. 맞아. 왜냐면 그거 자체가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덱스의 문제점들을 많이 보완할 수 있는 게 뭐 카이버지 않나. 왜냐면 이렇게 생각을 카이버는 하지. 예치금을 토대로 해서 코인을 교환해주기 때문에 오더북이 없고 수수료가 없는 거지. 그래서 거래소라기보다는 환전소에 가깝다. 그렇지. 그래서 하지만 이런 카이버도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 뭐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코인들을 여기다 등록을 해놓고 지갑도 여러 가지 다른 지갑들을 다 연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거면은 엄청나게 많은 파트너십이 사실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코인들과 지갑 제공자들한테 파트너십을 맺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지. 많이 부족하고 특히 이제 뮤, 마이 이더 월렛하고 아직 파트너십이 안 된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사이트에서 실제로 구동할 때 없더라고.
그게 참 아쉽다. 왜냐면은 이게 이더리움 기반인데 마이 이더 월렛하고 연동이 안 되는 건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 두 번째로 적어놓은 대로 리저브 제공자들한테 진짜로 확실한 그냥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어. 왜냐하면은 굳이 내가 여기 넣음으로써 뭐 로이가 말하기는 그냥 내가 들고 있는 것보다 여기다 넣어놓으면은 바로바로 뭐 사람들한테 이제 팔 수 있고 이래가지고 뭐 수익도 챙기고 이런다고 하는데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 거기에서 뭐 크리스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밸류를 높여주기 위해서 뭐 버닝을 한다 그러고 하는데 솔직히 나는 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뭔가 있어 보이려고 좀 허무맹랑하게 좀 적어놓은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 로일루한테도 그거를 물어봤을 때도 솔직히 나는 좀 이렇게 속 시원한 대답은 얻지는 못했던 것 같아. 그리고 로일루한테 물어봤을 때 현재로서 리저브 제공자가 충분히 있지 않기 때문에 카이버 네트워크 팀이 예치금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만큼 이제 나중에 아예 카이버 네트워크에서 이제 이게 분산형이기 때문에 손을 뗐을 경우 리저브 제공자들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건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건 문제란 말이야. 그치. 그게 지금 덱스의 가장 큰 문제지. 그러니까 리저브 매니저도 그렇지만 리저브 매니저 있으려면 그만큼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덱스들에 들어가면은 거의 그 수요라던가 그런 거래량이 없어서 그게 가장 큰 문제지.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맞아. 공급이 없어서. 자, 이로써 우리의 첫 코인 리뷰가 끝났습니다. 카이버는 그러면 형한테는 어떠한 코인이야? 카이버는 숨겨진 원석이다. 숨겨진 원석이다. 왜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은 블록체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수적인 게 거래소인데 중앙 집권형 거래소가 유지되는 한 완벽한 블록체인 구현이 힘들다고 난 보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중앙 집권형이 아닌 거래소들이 많이 있어야 실제로 블록체인을 우리가 100%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 너에게 있어서 카이버란? 나에게 있어서 카이버란 뭔가 좀 원대한 꿈을 꾸는 어린아이 같아. 아직까지는. 너무 시적인데? 뭔가 어릴 때는 뭐 하지만 그런 목적 자체 그리고 얘네가 스캠이 아니라는 거는 확실한 좀 느꼈던 것 같아. 로일루를 디스하는 거야? 디스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카이버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뭐 카이버를 형은 뭐 많이 샀어? 하나도 안 샀는데? 형은 그러면 카이버는 어떠한 사람들이 좀 사면은 사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아? 대박을 노리는 사람?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카이버가 그 화제성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떨어지잖아. 솔직히 지금 코인 가격이 오르려면은 뭔가 펌핑되는 그런 뉴스들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카이버는 비탈릭 하나밖에 없다고. 뭐 없어요. 뭐 없어. 파트너십 맺는 것도 솔직히 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아는 것들이지만 어떻게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데들이랑 한다고. 사람들은 뭐 대기업 이런 거랑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좀 약간 기술이라던가 이런 거에 치중을 많이 해서 되게 좋은 코인이긴 한데 사람들이 이거를 막 달려들고 이렇게 화제성을 불러일으키는 코인이 아니라서 뭔가 좀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나는 좀 뭔가 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블록체인 생태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투자를 하지 않나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샀어? 안 샀지. 나는 돈 벌고 싶어. 그래? 나도 그래. 자, 아무튼 우리 첫 이제 리뷰 영상이 끝나고 우리 다음 편은 뭐를 찍을 거야? 굉장히 아시아인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최근에 빗썸에 상장을 해가지고 뭔가 기대를 많이 모았었던 뭐지? 트론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면은 트론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괜찮은 코인인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블록체인 위에 당신의 상상력을 끓여라. 감사합니다. But